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클래스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31살 여자입니다. 취미 미술 수업도 진행하고 또 갤러리 카페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제 공방이 있는 건물은 저희 엄마가 소유하고 계신 건물입니다. 저희 엄마는 이 건물 말고도 한방병원 건물 하나가 더 있으신데요. 저희 아빠는 그 한방병원의 대표 원장으로 있으십니다. 한의사 아빠와 건물주 엄마. 사람들은 저에게 부잣집 막내딸로 아쉬울 것 없이 다 누리고 살았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는 말이에요. 부유하면서도 인자하고 다정하신 부모님 밑에서 저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잘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듯 저는 남들한테 쉽게 말하지 못한 가정사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아준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출생의 비밀이 있거든요. 저의 친아빠는 한국에 안 계시고 필리핀에 계세요. 저는 친아빠 얼굴을 본 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친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큰 집에 맡기고 가버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엄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들은 사실은 제 큰엄마, 큰아빠세요. 저희 친부모님이 키우지 못한 저를 큰엄마, 큰아빠가 대신 키워주신 것이죠. 제가 3살일 때 저희 부모님 집으로 어떤 여자 한 명이 찾아왔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작은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왔었대요. 큰엄마 큰아빠는 몹시 놀라셨는데 그 여자가 울면서 이 아이를 대신 키워달라고 했답니다. 그 여자분이 바로 저를 낳아준 친엄마세요. 저의 친아빠는 필리핀에서 결혼한 유부남이었는데요. 한국에 나와 있을 때 유부남이라는 것을 속이고 저희 친엄마를 만났대요. 그러다가 친아빠는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친엄마가 저를 임신하셨던 거죠. 필리핀에 있는 저희 친아빠는 책임 못 진다고 했더니 친엄마가 혼자서 저를 낳아 키우셨다는데요. 친엄마도 뒤늦게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걸림돌이 되니 친아빠의 형인 큰아빠네 집에 저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친아빠도 큰아빠에게 자기 대신 애 좀 키워달라고, 자기는 필리핀에 본처가 있는데 저를 데리고 가면 본처에게 이혼당할 거고 사업에도 지장이 있다고 했다더군요. 한마디로 저는 친아빠에게도 친엄마에게도 버려진 셈이죠. 저를 가엾게 여긴 큰엄마, 큰아빠가 저를 키워주시기로 했다더군요. 애 하나 키우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큰엄마, 큰아빠는 저를 버린 친부모님과 달리 정말 착하고 정도 많고 좋으신 분들이세요. 제가 너무 가엾어 보여서 결국 저를 대신 키워주시기로 한 거죠. 저는 어렸을 땐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 집의 막내딸로 사랑 듬뿍 받으면서 크다가 고등학교 때 필리핀에 있는 친아빠가 연락이 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출생의 비밀을요. 엄마 아빠인 줄 알았던 분들이 큰엄마 큰아빠였다는 것을 알았던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학교 성적도 괜찮고 미대 입시 준비를 잘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수능도 망치고 재수도 했었죠. 크나큰 충격이 지나가고 생각해보니 큰엄마 큰아빠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친부모도 버린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부모님께 어떤 벽 같은 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 조금도 없이 편하게 살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친부모님이 아닌데 내가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갑자기 조심스러워지고 눈치가 보이고 제 존재가 너무 수치스럽고 불편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제 심경의 변화를 눈치채시고 그러셨어요. 서진아,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막내딸이야. 엄마 뱃속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네가 우리 집에 오고 또 너를 키우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너를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네가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는 변한 게 없으니까 너도 괜한 걱정이나 눈치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요. 엄마에게 저도 제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저 엄마 아빠에게 살면서 늘 고마운 마음만 가지자고 생각했죠. 그 후로는 당연하게 큰엄마 큰아빠를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친아빠랑은 아주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을 때도 있고 얼굴도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어쨌든 저의 진짜 부모님은 큰엄마 큰아빠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친한 친구들 2명 정도 빼고는 제 개인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저희 부모님의 막내딸로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미술 공방과 더불어 갤러리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카페에만 상주하면서 일을 해주는 직원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도 오며 가며 바쁠 땐 일을 돕기도 하거든요. 저희 가게 가까운 데에 회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카페가 바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심시간에 맞춰 카페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무리의 회사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 무리 중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는 이서진! 하고 부르는 겁니다. 가만 보니 저 대학교 때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더라고요. 대학교 때는 다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나름 친했는데 졸업 후에는 크게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어머, 정은아, 오랜만이다. 야, 반가워.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니? 저는 친구의 목에 걸린 사원증을 보았습니다. 아, 여기 근처에 있는 그 회사 다니는구나. 너 좋은 데 다닌다. 대기업이잖아. 뭘? 넌 여기서 카페 운영하는 거야? 바로 옆에 공방이랑 이 카페랑 같이 운영해. 카페 너무 예쁘고 좋다. 아우, 역시 금수저는 달라. 내가 무슨 금수저야. 그렇게 저는 친구랑 대화를 좀 나누다 보니 옆에 다른 회사 동료분들도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는 자기 회사 동료에게 대학 친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 먹고 다 같이 여기 와본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김에 그날 커피값은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무슨 소리냐고 카드를 막 내밀어도 저는 괜찮다고 사양했죠. 그래서 친구네 회사 사람들도 고맙다고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우, 이거 다 하면 돈이 얼만데. 미안하게. 다음에 또 올게. 그때는 꼭 돈 받아야 돼? 알았어. 어쨌든 잘 마실게. 하여튼 금수저는 달라. 통도 크다니까. 아, 무슨 금수저를 자꾸. 누가 들으면 오해한다. 맞지 뭐. 하여튼 커피 고마워. 그렇게 친구는 회사 동료들이 앉아있는 자리로 가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 후로 그 친구랑은 연락을 한 번씩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 뒤 저한테 소개를 좀 받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팀에 얼마 전 이직해서 들어온 남직원이 하나 있는데 인물도 괜찮고 성격도 좋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좀 있는 집 자식 같다는 말도 덧붙이면서요. 금수저는 또 금수저들끼리 만나야지. 진짜 괜찮은 사람 같아서 소개해 주려고. 너 만나볼래?
에이, 됐어. 무슨. 너 지금 남자친구 없다며. 한번 만나나 봐. 내가 별로인 사람을 소개해주진 않을 거잖아. 사실은 그 남자가 너 소개 좀 꼭 해주래. 나를 어떻게 알고? 왜? 나 그때 너네 카페에 처음 갔던 날. 그때 같이 있던 동료들 중 한 명이었어. 얼굴 반듯하게 생기고 키 큰 남자 기억 안 나? 아, 네 회사 동료분들 얼굴까지는 미처 못 봤어. 하여튼 하대리가 그때 너한테 꽂혔나 봐. 소개 좀 해달라고 얼마나 닭다리인 줄 아니? 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만나봐, 응? 친구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친구랑 같이 온 회사 동료 중 한 명이었다고 하는데 딱히 기억은 나지 않았어요. 그냥 키가 큰 남직원도 있었던 것 같기는 했죠. 그때 나를 잠깐 보고 호감을 느꼈었나 싶어서 의아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반듯한 인상을 가진 남자가 오는 겁니다. 그 남자와 저는 그렇게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매너도 좋고 성격이 좋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공감도 너무 잘해주고 웃음도 많더라고요. 다정다감한 성격의 사람인 것 같아서 저도 호감이 느껴졌죠. 그 남자의 열렬한 구애 덕에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된 그 남자는 연애 초반부터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내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결혼 생각은 없고 연애를 좀 하다가 나중에 하고 싶은데 남친은 하루라도 빨리 저랑 같이 살고 싶고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싶다며 결혼 얘기도 자주 했습니다. 보통은 돈 때문에 결혼도 많이 미루잖아. 그런데 우리는 여유도 있고 결혼을 굳이 미룰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 자기야? 나는 돈보다는 그냥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나봐야 되지 않나 싶어. 우리 만난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 시간이 뭐 중요한가? 서로 마음 잘 맞고 이 사람이다 싶으면 하는 게 결혼이지. 남친은 몹시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어필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옆에서 하도 들으니 저도 결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러던 와중 남친은 자기 엄마랑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저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가볍게 식사만 하면 된다고 하도 그래서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 긴장이 무색하리 많지 어머님은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첫 만남부터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시고 말끝마다 너무 예쁘다, 곱다,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난다 등등 칭찬을 해주셨죠. 제가 뭐 별거 안 하고 사소한 행동만 해도 아휴, 어쩜 서진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의 바르고 귀티가 난다. 막 그러세요. 너무 과한 칭찬에 저도 민망하고 멋쩍어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내가 하는 칭찬 너무 부담스럽게 듣지 않아도 돼. 나는 원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하고 칭찬도 많이 하는 성격이거든. 그런데 서진이는 특히나 장점밖에 안 보여. 곧 내 며느리 되라서 마냥 좋아 보이는 건가? 원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많이 발견하고 칭찬도 많이 하신다는 그 말에 어머님이 참 멋지고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분이 시어머니가 된다면 나도 배울 게 많을 것 같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든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능력 좋고 다정다감한 남친과 자상하면서도 배울 점 많은 예비 시어머니까지. 이런 결혼이라면 좀 빨리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저도 결혼 쪽으로 마음을 굳혔고 남친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저한테 잘하고 살 거랍니다. 결혼은 사랑도 사랑이지만 의리와 책임감이 중요한 거 아니냐면서 자기는 의리와 책임감 빼면 시체인 사람이래요. 저한테 의리와 책임감만큼은 평생 장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말만 들어도 어찌나 든든하고 듬직하던지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요. 그 남자나 어머님이나 말만 청산유수였습니다. 듣다 보면 정말 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심 가득한 어투로 말을 잘했던 거죠. 하여튼 그렇게 결혼을 승낙하고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도 천천히 시작하기로 했죠. 남친도 저희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저희 부모님과 오빠들도 남친을 몹시 좋게 봤습니다. 사람이 반듯하고 성격도 참 좋아 보이더라면서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은 예비 시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었는데 아버님은 무역 관련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어머님은 가정주부라고 하셨어요. 남친이나 남친 어머님만 봐도 차도 그렇고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집이 꽤나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저에게 선물도 잘해주셨어요. 어느 날은 다이아가 콕콕 박힌 팔찌를 주셨고 또 어떤 날은 500만 원 상당의 명품백도 선물해 주셨죠. 우리 새아가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백화점 간 김에 내가 하나 사왔다. 너 혹시 이미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데 감사하긴 한데 이거 너무 비싸요. 이런 거 막 받아도 되는지. 부담 갖지 마라. 이제 며느리 되는데 내가 이 정도도 안 하겠니?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종석이가 서진이네 집에 인사드리러 갔었잖아. 네, 그랬죠. 서진이네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우리 종석이를 환대해 주셨다며? 종석이가 집에 와서 예비 장모님 장인어른이 너무 좋으신 분 같더라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저희 부모님도 종석 씨 너무 좋게 보셨어요. 반듯하고 착하다면서요. 아휴, 우리 아들 좋게 봐주셨다니 내가 더 감사하네. 그리고 종석이가 간 김에 서진이네 오빠들하고도 다 인사했다고 하더라고. 큰 오빠는 경찰대 졸업하고 경찰로 있고 둘째 오빠는 공기업 다닌다지? 네. 아니 어머님 아버님이 어쩜 자식 농사를 그렇게 잘 지으셨대? 어떻게 하나같이 자식들이 다 그렇게 능력 좋고 성격들도 좋고 비결이 뭐야? 오빠들에 비해서 저는 그냥 미대 나오고 공방이나 운영하는 건데요 뭐. 어머 얘 좀 봐. 미술에 재능 있는 거 그거 얼마나 큰 건데 대단한 거다. 나는 이 나이까지 나무 하나 제대로 못 그리는걸. 에이 어머님 저 띄워주시려고 또. 아니 진짜야. 나 나중에 너 결혼하고 나면 니네 공방 좀 다니려고. 거기서 취미 미술 가르쳐준다며? 이 시험이 네가 좀 가르쳐줘라. 그럼요 어머님. 언제든지 가르쳐드리죠. 어머님과 저는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같이 좋으신 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주 순조롭게 결혼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좋았음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친부모님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지 않은 것이었죠. 저는 사귀면서 좀 천천히 얘기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제 생각보다 결혼이 좀 빨리 진행된 것도 있었고 타이밍을 놓친 것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 친아빠는 친엄마한테 유부남이라고 속였던 거잖아요. 마냥 떳떳할 수는 없는 일들이었다 보니 선뜻 말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니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한테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뭔데? 실은 내 부모님이랑 출생에 관한 이야기야. 그 말에 남친은 몹시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응? 그게 무슨 부모님이랑 출생? 실은 말이야. 저는 그렇게 제 친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놀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다 들은 남친이 제 생각 이상으로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 역시도 당황을 했죠. 많이 놀랐어?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야? 오빠들은 친아들이고 자기는 양딸인 거네? 그런 셈이야. 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게 왜 중요한 일이 아니야? 남친은 살짝 굳은 얼굴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좀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얘기했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으시다고 했어. 그리고 나 역시도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고 필리핀에 계신 친아빠는 사실 얼굴도 몇 번 안 봤고 연락도 거의 안 해. 결혼식 할 때는 오시겠지만 나는 혼주 자리에도 지금 부모님이 앉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건 전부 자기 생각이잖아. 뭐가? 어찌됐든 자기는 부모님이 낳은 진짜 친딸은 아닌 거잖아. 진짜 친딸이라는 말에 저는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가짜 딸이야? 그렇게 꼬아듣지 말고 어쨌든 친딸이 아니라면 남친이 너무 심각해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생물학적 친딸은 아니라고 할지언정 어쨌든 상변하는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친은 꽤나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남친의 반응에 이게 그렇게 큰일이었나? 내가 너무 늦게 말한 건가 싶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남친이 마음고생 많이 했었겠구나. 나는 그런 거 다 괜찮고 중요하지 않아. 지금 부모님이 여태까지 잘 키워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뭐 그런 식으로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알던 남친의 성격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남친은 제 생각 이상으로 멘붕에 빠진 듯 했고 혼란스러워 보였죠. 남친은 일단 알겠다고 했고 그날은 좀 일찍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남친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운전만 하더라고요. 옆자리에서 저는 눈치가 너무 보였죠. 그날 심란한 기분으로 집에 온 저를 보고 둘째 오빠가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 있느냐고요. 저는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줬는데 둘째 오빠도 좀 황당해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니까 당연히 놀랄 수는 있는데 근데 종석이 반응이 좀 뜻밖이긴 하다. 그치. 내가 너무 늦게 얘기한 걸까? 니네 사귀고 결혼 얘기까지 나온 거 다 해봤자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 그리고 결혼 전에 얘기한 거면 늦은 것도 아니지 않아? 그러게. 근데 그건 나만의 생각이고 종석 씨 생각은 다른가 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딴에는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남친한테는 아니었나 보다 싶어서 마음이 심란했죠. 내 출생의 비밀이 꽤나 충격이었나 보다. 내 친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에 꽤나 놀랐나 보다 싶어서 마음이 뒤숭숭했고 또 너무 늦게 말했나 보다 싶어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제 딴에는 좀 더 관계가 깊어지면 할 얘기라고 생각해서 이제 와서 말한 건데 남친에게는 아니었나 보구나 싶기도 하고요. 평소 같으면 잘 들어왔는지 연락 오고 잘 자라고도 연락하고 그러는데 그날은 아예 연락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 주 토요일에는 어머님이랑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했고 제가 식당도 이미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토요일이 될 때까지도 남친은 연락이 없는 겁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동안 저도 마음이 너무 갑갑했죠. 그러다가 토요일 오전까지도 남친이 연락이 없자 제가 남친에게 연락을 먼저 했습니다. 난데, 남친은 묘하게 목소리부터 달라졌더라고요. 저기, 오늘 1시까지 어머님하고 식사하기로 했잖아. 내가 예약도 해놨고. 그거 올 거야? 아, 그거. 가야지. 엄마랑 갈게. 엄마가 마침 자기한테 할 얘기도 있다고 하고. 어머님이? 무슨 얘기해? 만나서 직접 들어. 하여튼 그 시간까지 보자. 알았어. 남친의 목소리는 갑자기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그 변화가 너무 극명해서 저도 당황스러웠죠. 하여튼 일단은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개별 룸이 있는 중식당으로 예약을 했는데 그곳은 제가 잘 아는 곳이라 제가 미리 예약을 했던 곳이었어요. 제가 도착하니 가게 점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시더라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오늘 예약했는데. 네, 안내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나중에 사장님께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시간 되세요? 아, 네. 나중에 식사 끝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장님께 전해놓을게요. 저는 그렇게 점장님의 안내를 받고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친과 어머님을 기다리는 기분이 심란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잠시 후 어머님과 남친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둘 다 표정이 몹시 굳어 있고 안 좋더라고요. 평소에 어머님은 늘 웃는 상이고 특히 저를 보면 더더욱 환하게 웃으시는데요. 그날은 엄청 굳은 표정이셨는데 처음 보는 표정이라 낯설기까지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차 많이 안 막히셨어요? 저는 애써 싹싹하게 물었는데 어머님은 저를 티커운 표정으로 힐끗 보시더니 대답도 없이 자리에 탁 앉으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뭐지 생각하며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시켰니? 네, 예약할 때 어머님 좋아하시는 요리 몇 가지 주문해놨어요. 취소해라. 밥 먹을 기분도 아니다. 네? 너는 귀가 어둡니? 말을 왜 한 번에 못 알아듣고 자꾸 묻고 난리야? 라고 확 쏘아붙이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놀랐죠. 이미 주문이 들어가 있어서 취소는 안 되는데 왜 그러세요? 어디 속이라도 안 좋으세요? 속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랑 밥 먹을 기분이겠니? 뭐가요, 어머니? 그때 마침 종업원이 음식들을 들고 들어오면서 얘기가 끊겼습니다. 그렇게 종업원이 나가자마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종석이한테 다 들었다. 지금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라며? 그거 사실이야? 아, 네. 나 참 기가 막힌다. 서진아, 너 이거 사기 결혼이다. 어머님 입에서 갑자기 사기 결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너무 놀랐죠. 네? 또 못 알아듣는 척. 사람이 말하면 한 번에 좀 알아들어. 자꾸 멍청하게 내내거리지 말고. 이거 사기 결혼이라고.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수가 있니? 어머니, 저는 속인 게 아니라요. 결혼 준비하는데 이제 와서 지금 부모님 친부모님 아니다 그러는데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야?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기 결혼인데? 라고 저를 막 매도하며 몰아세우는데 억울한 겁니다. 남친은 옆에서 차나 마시면서 가만히 있고요.
저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어머님께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사기 결혼이라니요. 사기 결혼이 되려고 하면 제가 이 결혼으로 인해 무슨 금전적인 이득이라도 봐야 사기 결혼 아닌가요? 제가 무슨 금전적인 이득이라도 취한 것도 아닐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친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늦게 해서 기분 나쁘신 거라면 그건 제가 죄송해요. 제 딴에는 지금 얘기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 종석 씨도 어머님도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희 부모님 저를 낳지는 않으셨어도 어쨌든 저의 부모님이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평생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그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이 콧방귀를 끼시더라고요. 야, 그건 네 생각이지. 니네 부모 생각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저한테 야라고 하는데 너무 놀라서 벙쪘죠. 업둥이 같은 거 여태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니네 부모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너는 그 사람들을 친부모라고 생각할지언정 너네 부모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다. 친자식에 대한 진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니? 유산 상속하거나 재산 줄 때 다 나오게 돼 있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아닌데다 업둥이 같은 거 여지껏 키워줬으면 감지덕진데 니네 부모가 너한테 재산이고 뭐고 한 푼이라도 주겠냐고. 친자식처럼 생각하니 어쩌니 해도 결국 사람은 돈에 걸려있으면 본심이 나오기 마련이다. 친자식 둘이나 있는데 친자식도 아닌 너한테 한 푼이나 줄 리가 없잖아. 설령 키운 정으로 몇 푼 쥐어준다고 해도 결코 제대로는 안 떼어줄 거다. 그런데도 이게 아무 일도 아니야?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야? 라는데 그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출생의 비밀 때문에 남친이나 어머님이 그토록 찬바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친부모에게 버려졌고 친아빠라는 존재는 유부남인 걸 속이기까지 했으니 친부모님의 도덕성 문제 때문에 저에게 이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에 태도가 바뀐 거였습니다. 제가 친딸이 아니라서 유산 상속이든 뭐든 돈에 관해서 제 몫은 없을 거고 또 그전에도 돈으로서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죠. 제가 큰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알토란 같은 건물을 2개나 운영하는 저희 부모님의 친막내딸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남친도 예비 시모도 격분한 거였습니다. 그걸 깨달은 저도 너무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돈 안 해줄 것 같아서 이러시는 거예요? 종석 씨,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야? 당연한 거 아니니? 미대 졸업하고 엄마 건물에서 공방이니 뭐니 하고 카페도 운영한다길래 그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생각하는 막내 고명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친부모도 따로 있는 양딸 아니야. 세상 어느 부모가 양딸한테 돈 퍼주고 재산 물려주겠어. 친아들이 둘이나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설령 준다 해도 니네 오빠들은 그런 걸 가만 보고 있겠니? 근데 이런 거 싹 속이고 부잣집 막내딸인 척한 거 진짜 소름 돋고 가증스럽다.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고 뭔데? 라며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따지시는데 넋이 나갔습니다. 몸속에서 핏기가 싹 마르는 기분마저 들었죠. 저를 그렇게 예뻐하시고 좋아하시더니 사실은 그저 저희 부모님의 재력 때문이었던 거고 그 재력에 제가 별로 혜택이 없을 거라 생각하니 바로 본심이 나온 겁니다. 인자하고 현명해 보였던 예비 시모는 세상 그 누구보다 표독하고 악덕한 얼굴로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토록 다정다감하고 저만을 사랑하는 것 같았던 남친은 귀찮고 성가신 양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 기가 막히고 충격적이더라고요. 너무 기막히고 배신감이 드니 오히려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물었죠.
종석 씨 생각도 어머님이랑 똑같은 거지. 남친은 비겁하게 아무 대답도 않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당연한 걸 뭘 물어. 됐고 이 결혼 없던 일로 해라. 너 그리고 내가 준 팔찌랑 가방 그거 도로 내놔. 그게 얼마짜린데. 당장 보내. 알았어? 예, 종석아. 이만 일어나자. 그렇게 남친은 잠시 생각하더니 저한테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중요한 건 미리 말해줬어야지. 라는 겁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랬죠. 미리 말해줬어야 했다고? 아, 내가 미리 말해줬으면 생각보다 영양가 없어 보이니 나한테는 결혼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 안 했을 텐데. 그치? 비꼬지 말고. 솔직히 나도 너한테 진짜 열받아. 내가 너랑 결혼하려고 얼마나... 말을 말자. 얼마나 뭐? 됐고 그냥 좋게 끝내자. 엄마가 준 팔찌랑 가방 그리고 내가 선물한 것도 다 챙겨서 줘. 공방으로 가지러 갈 테니까. 라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찌질해 보이는지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무슨 거지들도 아니고. 그래 알았다. 다 챙겨놓고 가게 앞에 내놓을 테니 들고 꺼져. 뭐 거지? 꺼져? 너 말 다 했니? 어디서 부모한테 버림받은 양딸 주제? 너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니네 부모 절대 너한테 돈 안 줘. 안 줘도 돼요. 바란 적도 없고요. 이만큼 키워주셨으면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무슨 돈독으로는 인간들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한테 돈 바란 적 없습니다. 이것 봐라. 이러면서 사기 결혼이 아니야? 쥐뿔도 없는 게. 예, 그만 일어나자 종석아. 그런데 그때 마침 노크 소리가 들리면서 그 중식당 사장님이 서비스 음식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장님, 여기 서비스도 같이 드세요. 하다가 식탁 위에 음식이 그대로 있는 거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도 안 드셨네요? 아, 네. 그 사장님은 분위기를 보고 약간 당황하신 듯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말씀들 나누세요. 저기 그리고 이 사장님, 재계약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식사 다 끝나시고 시간 되시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나갈 때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신 불러주시고요. 그렇게 사장님이 나가시는 걸 본 예비 시모와 남친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가방을 챙기고 일어났습니다. 얘기 다 끝났는데 일어나시죠. 하종석, 짐은 공방 밖에 내놓을 테니 알아서 들고 가고 앞으로 다시는 만나는 일 없도록 해. 그렇게 제가 먼저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기 잠깐만. 저 사장님이 얘기하는 게 뭐야? 왜 너한테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재계약 얘기를 하는 거니?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무시하고 가려다가 약이라도 올려주고 싶더라고요. 결국 물려받을 돈 없을까봐 저한테 이런 식으로 군 거다 보니 어디 약이나 올라봐라 싶었죠.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이 제 소유의 건물이니까 그렇죠. 그 말에 어머님과 남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뭐라고? 귀 먹으셨어요? 한 번에 못 알아들으세요? 이 건물 소유주가 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재계약 얘기를 하죠. 저는 그러고 나가려는데 남친과 어머님이 서로를 마주보더니 다급하게 제 팔을 잡는 겁니다. 저기 서진아, 잠깐만. 아니, 이게 왜 네 건물이야? 네 소유라고? 혹시 부모님 거니? 너한테 주신 거야? 저는 팔 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거 아니고요. 저희 친아버지가 저한테 증여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그 필리핀에 있다는 친아버지? 네, 저한테 주셨어요. 왜요? 무슨 문제 있나요? 네, 그 건물은 사실 필리핀에 있는 제 친아빠가 저한테 증여하신 건물입니다.
몇 년 전 친아빠가 저에게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변명을 하셨죠. 친아빠는 필리핀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중국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정착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 중국인 본처는 돈이 엄청 많고 저희 친아빠랑 같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친아빠가 혼자 한국에 왔을 때 저를 낳아준 친엄마랑 몰래 만나다가 제가 생긴 거였는데 저의 존재를 알리게 되면 친아빠의 본처가 당장 이혼하자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저의 존재를 감춘 거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필리핀에서 이미 자식들이 셋이나 되고 그 자식들에게는 상당한 재산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자식인데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한국에 있는 아빠 소유의 건물을 저에게 증여해 주신 거죠. 저는 솔직히 친아빠에게 감정이 쏙 좋지는 않아서 그 건물도 안 받고 싶었다가 나중에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주신다는데 나도 받을 건 받자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남친에게는 이런 얘기는 따로 말 안 했지만 결혼하고 나면 다 얘기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친과 예비 시모는 제가 나중에라도 부모님께 물려받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저를 팽한 건데 사실 저는 이미 친아빠에게 큰 건물을 물려받은 상태였던 거죠. 재산이라면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은 거예요. 남친과 예비 시모는 그것도 모르고 본성 다 드러내고 저를 팽한 거고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예비 시모와 남친은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더라고요. 저는 콧방귀 끼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있던 사장님에게 가서 이제 얘기하시자고 했는데 뒤늦게 남친과 어머님이 달려와 저를 붙잡더라고요. 아유, 서진아. 그렇게 가버리면 어쩌니. 우리 아직 얘기 덜 끝났는데. 자기야, 우리 여기 1층에 카페 가서 얘기 좀만 더 하자. 그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역겹던지요. 좀 전만 해도 저한테 물려받을 돈도 없는 양딸 주제라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퍼부을 땐 언제고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태도가 바뀌나요? 진짜 미친 것 같았죠. 저는 어디 손을 대냐고 놓으라고 뿌리쳤습니다. 지켜보던 중식당 사장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사장님께 이 사람들 무시해도 되니 재계약 얘기하러 가시자고 하고 뿌리치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남친놈과 그의 어머니가 준 물건들 택배 박스에 하나에 다 쳐넣었어요.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저한테 접근했던 거고 속였던 건지 진짜 사기 결혼은 내가 당할 뻔했구나. 이가 갈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친놈과 남친 엄마는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대더라고요. 집 근처에 왔다느니 잠깐만 얘기하자느니 진짜 웃기지도 않았죠. 저는 다 씹고 다음날 공방 출근을 하자마자 그 박스 문 앞에 내놨습니다. 가게 안에 들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거 사진 찍어서 남친에게 보냈습니다. 문 앞에 내놨으니까 들고 가. 오늘 안에 안 들고 가면 쓰레기통에 쳐넣을 테니 그런 줄 알고 라고 딱 보냈습니다. 남친 다시 전화 오는데 안 받았죠. 그렇게 안에 있는데 남친과 어머님이 둘 다 같이 저희 공방에 찾아온 겁니다. 어제의 그 무시무시한 표정과 달리 오늘은 정말 비굴할 정도로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180도 다른 그 모습이 역겹기까지 하더라고요. 문 앞에 내놨다는데 여길 왜 들어와요? 저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자기야, 자기 화 많이 났구나. 어제 생각해보니까 엄마랑 내가 너무 자기한테 심하게 말했던 것 같더라고. 내 딴에는 꽤 중요한 얘긴데 자기가 너무 늦게 말해준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서운했던 것 같아. 엄마도 그렇고. 라면서 되도 않는 변명을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짓거리는지 어디 드러나 보자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서진아.
내가 어제 너무 심했지?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해. 너를 거의 내 딸로 생각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네가 다 솔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 딴에는 그게 섭섭해서 말이 좀 세게 나왔던 것 같아. 저기 어제 일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우리 여태까지 너무 잘 지냈잖아. 결혼해서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어. 라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웃으니까 기분이 풀린 줄 아는지 자기들도 어색하게 웃던데 제가 그랬습니다. 야, 하종석. 그리고 하종석 어머니. 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못 하시나 봐요. 본인들 입으로 내가 양딸이라서 물려받을 재산도 없어 보이는데 왜 사기 결혼하냐고 따졌는데 그런 말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잘해보자 하면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네 그럴게요 그러나요? 나한테 사기 결혼? 진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네. 야 하종석, 너 뭐 있어? 너네 집 뭐 대단하고 재산도 그렇게 많아? 내가 너한테 사기 결혼까지 할 정도야? 와, 나는 몰랐네. 그렇게 대단하고 부잣집인 줄? 아니, 그건 아닌데. 사기 결혼은 오히려 내가 당할 뻔했지. 우리 부모님 돈 좀 있는 줄 알고 빨대 좀 꽂아보려 했던 것 같은데 누가 누구더러 사기 결혼이래. 너 사실 처음부터 일부러 나한테 접근한 거지. 어머님도 그렇게 제 앞에서 사람 좋은 척 실실거리더니 다 연기한 거죠? 진짜 사기꾼이 누군데 누구더러. 서진아, 네가 기분 상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말이 너무 지나치네. 아직 지나치게 하지도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해드려요? 저한테 무슨 소리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들한테 받은 거 하나도 빠짐없이 저 박스 안에 넣어뒀으니까 저거나 들고 꺼지세요. 다시는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제 거침없는 말에 남친 엄마가 파르르 떨더라고요. 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돈 좀 있으면 다야. 그래봤자 친부모한테 버림받은 게.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저 모자람 없이 잘 키워줬고 어쨌든 친아빠도 못 키워준 거 미안하다고 돈으로라도 보상했어요. 부모랑 아들이랑 쌍으로 사기꾼인 거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뭐? 사기꾼? 야, 너 말 다 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인 큰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난데 지금 하종석이랑 그 엄마 우리 가게 와서 난리치거든? 오빠가 좀 와줄 수 있어? 이거 그냥 못 넘어가겠어. 그 말에 남친과 남친 엄마가 당황하더라고요. 저희 큰오빠가 경찰인 거 아니까요. 남친과 남친 엄마는 막 자기들끼리 화난 표정 짓더니 슬그머니 나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빠에게 전화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는 척만 한 거죠. 남친과 남친 엄마는 그 와중에 문 앞에 놔둔 짐 주섬주섬 챙겨들고 저를 흘겨보더니 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없어 보이고 우습던지요. 그 일은 똥 밟았다 생각 들면서도 결혼까지 안 가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후 저희 결혼이 깨지게 되고 나서 한참 뒤 소개해줬던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남친의 어이없는 근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전남친 때문에 회사가 온통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전남친이 저랑 결혼 준비한답시고 회사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돈을 빌리고 다녔답니다. 전남친이 맨날 비싼 옷 입고 다니고 차도 외제차 끌고 다니니까 회사 사람들은 당연히 전남친이 돈이 많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사실 전남친은 완전 개털이고 그전 회사에서도 돈 제대로 안 갚고 그만두고 잠적했다가 지금 회사로 재취업을 한 거였더라고요. 전남친은 저에게 자기 아빠가 사업을 하고 집이 부자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사업 망한 지 오래고 집에 돈은커녕 빚만 있다고 했습니다. 전남친은 집에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저랑 결혼함으로써 득을 좀 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에게 그토록 빨리 결혼하자고 닥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의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양딸이라는 거 알게 되니 도움받을 돈도 없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태도가 바뀐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사기 결혼은 전 남친과 그의 엄마가 저한테 하려고 한 거더라고요. 전 남친은 비밀로 하고 회사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작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까지도 돈을 빌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랑 결혼 파토나고 다른 돈 많은 여자 꼬시려다가 그 사이에 비투를 당하게 되었던 거죠. 돈 빌려준 회사 사람들 발칵 뒤집어지고 전 남친은 결국 회사 그만두고 잠수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저랑 결혼하고 그 일이 터졌더라면 어쩔 수 없이 제가 갚아줘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와, 그 인간들은 정말 철저하게 나를 돈과 이용 가치로만 봤구나 싶으면서도 이렇게나마 파토가 난 건 조상신이 도운 거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면서 정말 저한테 한눈에 반해서 소개해달라고 그런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 친구가 저한테 금수저 거리니까 일부러 그 친구한테 제 정보 캐고 저한테 접근한 거였고요. 와, 진짜 미친 모자한테 당할 뻔했구나 싶어서 머리가 쭈뼛한 거죠. 어쨌든 전 남친은 줄 소송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 진짜 빨간 줄 그인 사기꾼 전과자 될지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런 인간들하고 더 깊게 엮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설령 저에게 그 어떤 재산도 안 주신다고 해도 저는 진심으로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만 해도 제가 얼마나 감사드려야 될 일인가요. 오히려 제가 저희 부모님께 평생 효도하고 자라며 살 일이죠. 저한테 한몫 챙기려고 했던 그 사기꾼 같은 모자랑 더 엮이기 전에 끝장난 거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를 막내딸로 사랑하며 잘 키워주시고 지금도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주시는 저희 부모님께 마음을 다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